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실전 경매 사례 분석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전 경매 사례. 10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0번째. 자, 오늘은요, 제주도 땅 가져왔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4 타경 3919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본원이 되겠고요. 매각기일은 지난 2014년 11월 24일 날. 자, 이 땅인데요. 200%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제목은 거기 써 있죠. 제주도 땅 낙찰가율 200%의 비밀, 이런 말을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200%씩 낙찰되는 이유는 뭐냐? 투자 열풍의 산물이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값이 상당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주도가 땅값이 올라갈 거라고 제가 3, 4년 전에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트렌드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3, 4년 전 제가 경매하시는 분들에게 자, 제주도 땅 낙찰 받자, 이런 운동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3, 4년 전에 낙찰 받은 사람들은 아마 100 이상 수익을 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여러분 제주도 경매 물건 나오면 받을 수가 없어요. 투자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매매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해외 자본이 유입되다 보니까, 외국 자본도 유입되지만 주로 중국 자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열풍이 과열돼 가지고 경매가 나오면 수십 대 1 경쟁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과수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었는데 낙찰률이 200%가 되었다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길이 1558번지의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58번지는 과수원이고요, 1558-1번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506제곱미터입니다. 이래 봐야 150평밖에 안 되죠. 매각 물건은 토지 매각, 소유자 임기용, 채무자 임규용, 채권자 신보식. 감정가는 3,300입니다. 감정가가 3,314만 6천원인데요. 이게 바로 최저가입니다. 이게 최저가.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은 얼마가 될까요? 332만원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주도 물건은요, 유찰이 안 됩니다. 1차 최저 매각 가격에 몇 프로 낙찰됐습니다. 6,969만 9,900원에 낙찰됐습니다. 몇 프로에? 210.18, 210.28%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24일이니까 매각 결정 기일은 12월 1일 날,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이 떨어졌죠. 이미 지났으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어디 들어가라죠? 루리스입니다.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거기다가 토지 이용 규제 열람 클릭하셔서 주소를 입력하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길이 1558번지 하시게 되면 개별 공시지가가 뜹니다. 언제입니까? 2014년 1월 1일 현재 과수원은 29,000원씩입니다. 478제곱미터니까 1386만 2천원. 1588-1번지는 도로 14,800원씩
28제곱미터니까 41만 4천 원이니까 개별 공시가는 얼마가 될까요? 한 1,427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거를 얼마에 낙찰했다는 거예요? 그쵸. 감정가 3,300을 6,900이니까 200%가 훨씬 넘게 낙찰됐습니다. 바로 제주도 땅 낙찰가율 200%의 바로 비밀이 뭐냐? 투자 열풍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매매 물량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찰률이 1차 때 200%의 낙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응찰자가 몇 명이었느냐? 이때 입찰자가 35명이 왔습니다. 이게 투자 열풍 아니겠습니까? 네. 2등은 6,280만 원 썼네요. 2등. 1등이 6,900을 쓰고 2등이 차순위 매수 신고예요. 제가 이걸 왜 강의하느냐? 이런 물건은 여러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1등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1등 하려면 300% 쓰면 1등 하겠죠. 그러면 이건 투자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는 도매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싸게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200%씩 투자하는 겁니까? 이건 돈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 5년 10년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살아가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도 힘들지요. 요즘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이란 이라크에서도 말이죠. 유가가 폭락하니까 국가가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1년 동안에 100원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되는데 세금이 50원밖에 안 들어오면 세금 국가가 살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월급도 50% 삭감한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이때 경매도 틈새 시장인데 이렇게 투자 열풍에 이런 데 투자해서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소액을 투자해서 이제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소액을 투자해서 고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는 실력밖에는 없습니다. 남이 모르는 실력, 이런 어디 숨어있는 그런 지식을 찾아내야만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니 얼마나 살기가 힘든 세상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매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례 분석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은 국토경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개발하는 지역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바로 계획관리지역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용적률은 100%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여러분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는 더 이상 좋을 게 없지만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바로 여기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정비가 필요하기 위한 지구가 바로 자연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를 보면은 여기 제주도 이 지역 서귀포시 남원읍은 경관보전지구입니다. 경관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이면서 생태계 보전지구입니다. 에코시스템. 생태계 보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하수 자원 보전 4등급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 보전지구와 생태계 보전지구, 그리고 지하수 자원 보전, 이런 것은 법률이 무슨 법이냐면, 여러분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 제가 해설을 해놨는데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여러분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제적으로 자유도시라는 건 뭡니까? 사람, 국제적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겠죠? 사람과 상품과 물건과 자본이 국제적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동하고 물건도 이동하고 자본도 이동하고, 바로 국제적인 이동과 기업 활동하는데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이 허용되는 지역적 단위가 바로 국제자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 참여의 확대를 하고, 더 나아가 자치 인사와 자치적인 파이낸셜 재정과, 그리고 자치 폴리스 자치적인 경찰 등이 있는 곳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바로 특별법을 적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물권 현황을 잠깐 보실까요? 감정원은 대한감정평가, 가격 시점은 2014년 5월 7일. 그리고 이 지역은 제가 설명드렸죠. 계획관리지역이다, 자연취락지구다, 경관보전지구다, 생태계보전지구다, 지하수 자원 보전 4등급, 그리고 지목은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인은 도로가 되겠죠. 그래서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3,31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506제곱미터니까 몇 평입니까? 150평 정도 되겠네. 그죠? 150평. 그러면은 40만 원 곱하기 150평이면 10만, 100만, 1000만 원. 그렇죠? 한 평당 40만 원이 넘게 낙찰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현황 위치. 의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일대는 임야, 전, 답, 과수원 등이 혼재하고 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인근까지는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 교통사정 양호하다. 좋은 거죠. 그리고 부정형 토지이며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과수원. 도로 옆에 있네요. 그리고 도로 3m 도로에 접해 있다. 이렇게 입지가 좋으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유 자금 있으면 뭐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소자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35명 중에 와가지고 1등하기라는 건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경매는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4년 7월 10일. 임대차 정보, 임차내역 없죠? 등기부를 보실까요? 1번.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 이전. 2004년 7월 9일 날 임경이라는 사람이 64년생인데요. 지금 경기도 오산시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2004년 7월 9일 날 경매로 낙찰받은 겁니다.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2번 2009년 그동안 이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별일이 없었는데 5년 뒤에 정윤이가 1억 3,150만 원 가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신보시기한테 3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신보시기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보식 씨가 3천만 원 경매를 신청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근저당권은 물건인데 가압류가 더 빠르니까 가압류하고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안분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분배당. 그 다음에 기타사항 나와 있죠. 주의사항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이거는 과수원이잖아요. 과수원이기 때문에 전답과수원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야 될까요? 이게 남원읍이니까 남원읍에 가셔가지고 여기 물건 소재지가 남원읍에 있으니까 남원읍 읍사무소에 가가지고 농지 담당을 찾아가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매각 결정 기일, 허가 결정 기일 전 12월 1일 오전 10시 전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몰수가 되고 반환받지 못한다는 게 주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가 매수 신고 후 매각허가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수 신청 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낙찰 사례는 요 물건 분석했죠. 가수원 506제곱미터, 감정가는 3,414만 6천 원인데 이번에 6,969만 9,990원에 35명이 응찰해가지고 1등이 6,969만 9,990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률은 210.28%의 낙찰받은 사례가 되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땅 낙찰가율 200%의 비밀이 뭐냐? 그죠? 투자율풍입니다.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매 물량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리고 해외 자본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땅은 경매 물건이 작고 낙찰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여러분, 경매 시장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처럼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시장에 열풍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고 이럴 때는 소액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법을 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드머니 종잣돈을 모아서 이런 저점에 이제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아마 한 2년 정도 제 예견인데 제 생각인데 경제 흐름으로 본다면 2년 뒤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한국의 금리도 인상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정말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큰 재앙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금융기관이나 이런 채무 없이 빚 없이 사는 것도 재테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실력을 많이 향상시켜서 좋은 날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2년 뒤에 또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 초반, 2013년 초반, 2012년도에 일산에 있는 물건들, 고향지원 물건 소개할까요? 한 번 유찰되면 30% 저감됩니다. 한 번 유찰되면 49%입니다. 작년 초에 그리고 재작년에는 경매 물건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49%까지 가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도 51%에서 53%의 이런 아파트를 50평, 48평 되는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에 낙찰받는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올 거라고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매시장의 흐름, 플로우, 흐름을 아시면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묵묵하게 실력을 향상시키고 경매시장의 그런 판도, 흐름을 좀 보시기 바라고 자꾸 이런 실전 경매 강의를 통해서 제 강의를 계속 경청해 주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경매는 매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작년에 경매 물건을 받았다면 언제 매도 타이밍이냐? 올 8월, 9월, 10월이 매도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날 LTV와 DTI를 하면서 부동산 주택 경기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때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정책과 그리고 경제 흐름을 파악하시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실전 경매 사례 분석 제주도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